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정부가 2017년 주거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게 골자인데요. 111만 가구의 지원 혜택이 돌아간다는 설명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이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서 수출 지원센터의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것은 경기수출지원단을 투입하고요. 일반적인 사안은 경기수출지원협의회 등을 활용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데요. 중소기업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이나마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쉬퐁스의 원 파인 데이 띄워드리면서 2017년 3월 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 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LG G6 18대구 화면비에 풀 비전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열다. 손안에 폭 넓은 세상 LG G6. 인도에선 셀카를 찍기가 어렵습니다. 포즈만 잡아도 사람들이 함께 찍자며 매달리니까요. 누구나 특별해지는 곳 인도가 묻습니다.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나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출발행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오늘은 올해 발표된 주거 종합 계획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정책의 계속성과 또 주택 임대 쪽, 임차를 지원하는 쪽이 구체화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의 조성태 사무관과 차근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2017년 주거 종합 계획, 양이 좀 방대한데요. 핵심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주거종합계획이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그 해에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 계획을 종합하는 것입니다. 예.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라 2016년부터 수립해오고 있는데요. 2017년에는 그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또 국민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기금대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자, 이 연도별로 주거 지원 계획을 쭉 보니까요. 2013년, 14년, 15년, 16년 올해 나온 계획까지 보면 여러 가지 특이한 점이 공공임대준공이라든지 주거급여 수급 다른 것들은 조금씩 그 지원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출과 관련해서 구입자금 대출은 이번에 가구 수가 좀 줄었는데요. 그러니까 보면은 주택 구입보다는 임대 쪽에 좀 비중을 두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택 시장이 좀 호황에 따라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국민들의 수요가 많았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대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조금 금년에는 그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가 좀 적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양을 좀 줄여놨는데요. 예.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만약 그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가 많다면은 나중에는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해서 더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계획이 융통성 있게 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먼저 살펴보죠. 임대주택 부분인데요. 공공임대주택, 맞춤형 임대주택, 이것들이 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인데 어느 정도 공급될 예정인가요? 예, 일단 총량적으로 보면 금년도 공공임대주택은 12만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걸 맞춤형으로 구분하면 특히 이제 청년층에게 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1만 호 이상, 그리고 청년 전세임대가 6천 호, 또 신혼부부 전세임대가 4천 호 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하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사회적 주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한다든지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보증금융상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또 같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노년층을 위해서는 공공실버주택이 공급됩니다. 예. 공공실버주택이라는 것은 이제 노년층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같은 건물 내에 의료시설, 물류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함께 갖춰진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이를 연내 착공해서 2022년까지 총 5천 호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 공급 물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올랐습니까? 더 지원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좀 줄어들었나요? 예, 작년에는 그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역대 최대 물량이 12.5만 호가 공급됨에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는 5천 호 정도 좀 약간 줄어든 12만 호입니다. 예. 그 12만 호라는 게 매우 높은 수준이고요. 또 13년에서 17년까지 총 55.1만 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이는 이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행복주택이라든지 뉴스테이 이것들이 국민들의 관심도 뜨겁고 경쟁률이 꽤 높더라고요. 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게 확대가 됩니까 올해?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 행복주택이라는 뉴스테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제는 대구에서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행복주택 단지의 입주식도 있었거든요. 예. 일단 이제 행복주택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에서 나오는 그 물량을 매입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예. 네, 우선 확정된 곳은 재개발 조합과 매입 계약을 체결한 세 곳으로 성북구, 강북구, 서대문구 등 그 서울대 도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교 부지 내에서도 대학교와 협력해서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행복주택하고 뉴스테이 명칭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게 예.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지 좀 헷갈리거든요. 짧게 행복주택하고 뉴스테이의 특징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예.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고요.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중산층까지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이 공급하는 뉴스테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급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대학교 부지 내 행복주택 건설을 이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기숙사 정도 수준의 건물을 만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기숙사하고 별개로 좀 행복주택 특징만을 가진 게 있을까요? 일단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쉐어하우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행복주택도 쉐어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단독 이렇게 주방과 또한 거실을 갖고 있는 독립된 거처 형식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가장 기본적으로 행복주택은 대학이 재정적인 좀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행복주택 방식을 도입한다면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서 좀 더 저리의 건설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대학이 부지를 제공하고 입주자는 어떻게 돼요? 거기 학생들만 쓸 수 있나요? 일단 대학교랑 이제 부지를 제공한 대학교랑 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예. 우선적으로는 그 대학에 그 다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입주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죠?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일단 국공립대학교를 위주로 한 곳에서 2곳 정도의 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부지를 이제 마련하고 이제 부지가 마련된 후에는 대학교랑 협의를 거쳐서 빠른 경우에는 사업 승인이라든지 그 이후 절차까지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새 학기 들어서 대학생들 비싼 월세 내면서 그 원룸에서 사는 게 좀 가슴이 아팠었는데 이게 제대로 자리 잡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인데요. 전세 임대 물건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도 개설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겁니까? 예, 그간 전세 임대 세입자로 이제 선정된 국민은 이제 스스로 민간의 전세 물건을 찾아와 LH의 계약을 의뢰해야 했습니다. 예. 이제 그 시중에 이제 전세 물건이 많지 않고 또 이제 전세 물건을 일일이 찾기 힘들다 보니까 그 국민들의 불편이 좀 있었는데요. 좀 더 시중에 전세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한 겁니다. 예. 예를 들면은 전세 임대 입주 희망자가 그 전세 임대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존에 계약이 만료된 전세 물건을 관리하거나 안내하거나 또한 모바일 중개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그 전세 물건을 찾을 수 있고 또한 LH 직원이 1대1로 주택 물색을 지원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뭐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뭐 복비 내고 발품 파는 게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을 위해서 전월세 지원 확대된다는 계획도 세웠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간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음을 감안해서 수도권 지역의 대출 한도를 1.2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임대주택에 입주 예정인 분들에게는 버팀목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예. 뭐 버팀목 대출, 뭐 월세 대출, 디딤돌 대출, 뭐 대출 종류도 많은데 이거 짧게 어떤 건지 설명 가능한가요? 예, 우선 이 디딤돌 대출이라는 거는 그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이라서 디딤돌 한 단계 자기 집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능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 네, 버팀목 대출은 이제 전세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가의 기금으로 버팀목이 된다는 뜻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버팀목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임대료 같은 것들은 어떻게 다 똑같이 뭐 소득 수준 관계없이 똑같이 대출을 받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 같은 경우는 소득 기획이 있고요. 예. 이제 저소득층일수록 금리에서 우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그 다른 고소득 계층보다는 좀 더 금리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주거 복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뭐 마이홈센터 확대, 뭐 임대료를 카드 납부하고 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이 있던데 이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예, 마이홈센터라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원스톱으로 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LH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입니다. 그래서 마이홈센터를 이제 17년에는 42곳까지 확대해서 주거 지원 상담을 좀 더 전문성도 강화하고 좀 더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또한 LH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납부가 편리하고 또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빈집에 대한 현황을 종합해가지고 빈집을 정비하고 이걸 뭐 임대해준다는 그런 계획도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빈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빈집에 대해서 얼만큼 빈집이 있고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집에 대해서 그 전국에 있는 빈집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 빈집이 얼마나 있고 앞으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좀 마련할 예정입니다. 예. 빈집이라는 것이 뭐 주인이 없는 집인가요? 아니면 미분양 아파트 이런 거? 그 보통 여기서 이제 빈집에 대한 정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뭐 이렇게 단독 다가구 형식으로 떨어져 있는 집. 그러나 이제 집주인은 있지만 집주인은 뭐 도심이라든지 다른 곳에 살기 때문에
방치가 되어 있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임대료 수준은 한 어느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보이세요? 뭐 동일한 다른 주택보다 좀 저렴하게 되나요? 예, 빈집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빈집 특례법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임대주택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는 지역 수요에 맞춰서 뭐 주차장, 공국방, 주말 농장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공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8042번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주거로 복지 제공하는 건 좋은데 빈집도 그렇고 어려운 분들 사정도 그렇고 제대로 조사하려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하셨어요. 이게 아직 종합적인 자료가 없으니까요. 이게 제대로 되겠냐는 이런 의구심 섞인 목소리도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될까요? 예, 뭐 빈집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이제 처음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뭐 표본 설계라든지 통계적인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조사를 할 거고요. 주거 실태 조사라고 국민들의 주거 수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제 2만 가구에 대한 표본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부터는 6만 가구, 그러니까 표본이 3배나 늘어나서 좀 더 조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에 마무리가 될까요? 종합 이 자료 만드는데? 빈집이요? 예. 네, 빈집 같은 경우에는 금년 중에 이제 시스템 구축하고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면은 빠르면은 그 하반기 정도에는 그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7398번님이 행복주택 말은 참 좋은데 조건이 좋은 곳에 들어가려면 잘 사는 기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교통도 좀 안 좋고 낙후된 곳에 들어서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좀 분쟁도 있었고 여러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초기에 입주민들이 좀 이렇게 반대를 해서 흥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복주택 뭐 가자지구라든지 부산 같은 데 보면은 오히려 젊은 층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의 생기를 돌게 하고 그 유동인구를 늘게 한다는 좀 긍정적인 여론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동안은 이제 갈등이 조금 있긴 했지만 그걸 잘 좀 해소를 했고요. 앞으로는 좀 도심 내에 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택이 좀 더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짧게요. 이번에 새로 나온 주택 계획과 관련해서 문의하려면 어디로 하면 좋은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 국토교통부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주택정책과로 연락하시면은 말씀을 들으실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 포털, 아까 말씀드린 이전 상담을 하는 그 마이홈 포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포털도 있고 모바일 앱도 있고 또한 오프라인 상담센터가 42곳, 또 콜센터가 1600-1004번으로 연락하시면은 이러한 상세한 내용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로 나온 그 주택 계획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마이홈 포털 그리고 1600-1004번, 1600-1004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의 조성태 사무관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교통 택시기사 민충입니다. 우리 기사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손님이 워낙 없고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죠.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최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보통 하루 13시간, 14시간, 기본이 12시간 일을 해요. 그러면 최저임금도 우리한테는 혜택이 안 되고 25일, 26일 한 달 만근을 해서 100만 원 타는 것도 감사하면서 일을 하는데 사회에서 이런 비리 보도될 때마다 진짜 비애를 느끼죠.
우리가 이제 보람되고 흐뭇할 때는 손님이 탔을 때 수고하신다고 하면서 위로를 해주고 힘들어도 힘내라고 할 때는 진짜 보람되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다 드리고 했을 때 감사하다고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손님들을 만났을 땐 보람 느끼죠. 기사로 종사하는 모든 기사들이 힘을 내고 여유 있게 행복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인 아라뱃길이라든가 연안부도 쪽이라든가 월미도라든가 즐길 수 있는 곳이 많고 또 봄이 되면 이제 인천 대공원에 꽃도 만발하고 굉장히 좋죠. 뭐 정서진이라든가 뭐 강화라든가 뭐 여행할 수 있는 코스도 많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고 가족들이 즐기기에는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인천이요. 좀 나라가 안정되고 모든 국민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런 삶을 좀 영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안녕을 생각해주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민충기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기사님들 오래 일을 하시는 거는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오래 일하시는 줄은 몰랐네요. 기본이 12시간이고 하루에 13시간에서 14시간. 뭐 주무시고 식사하는 시간 빼면은 전부 다 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힘내시고요. 뭐 하루 종일 이제 거의 하루 종일 일하시면서 라디오 들으시니까 뭐 시사 상식이라든지 요즘에 어떻게 전국이 흘러가는지 빠삭하시잖아요. 그거 들으시면서 얼마나 또 힘이 빠지겠습니까? 힘내시고요. 또 재밌는 게 우리가 타지 외국 여행 가면은 어디 갈지 모를 때 택시 타잖아요. 왜냐면은 택시 기사님들이 전문가니까 어디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좋고 여기 좋고 여기 좋고 그러면은 뭐 기가 막히게 코스가 나오는데 또 인천 쪽에 좋은 곳들 설명해 주셨네요. 자, 민춘기님 건강 유의하시고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또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올레타 아담스의 Get Here 듣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원한 오빠 원조 남진입니다. 젊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젊게 사는 비결 YTN 뉴스 FM입니다. 시사 뉴스를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그냥 쑥쑥 그냥 알려줘 보는 데다가 좋은 노래까지 함께 나오고 또 이러니까 젊어지는 데에는 뭐니뭐니 해도 YTN 라디오란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YTN 라디오를 들어보며 천년만년 젊게 살아보세. 오프라 방송을 그따위로 하다니 당신 해고야 해고. 오프라 윈프리는 뉴스 앵커에서 밀려났지만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가 됩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더라도 노력하라. 다시 노력하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시작하세요. 도전하세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경기도는 일자리 재단과 스타트업 캠퍼스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기대고 기대해. 경기도. 문의 031-12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앞서 통통 메시지에서 택시기사님들 하루에 길게는 13시간 정도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 8223 쓰시는 청취자분이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버스 운전합니다. 저희는 하루에 17시간에서 18시간 일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여건상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나아지길 바라겠고요. 건강도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죠. 불편한 무릎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 많으신데요. 비싼 수술비로 수술을 주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공동체 나눔과 기쁨에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라면은 건강과 기쁨 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노년에 건강하고 기쁜 인생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청과 문의하실 방법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670-9957 1670-995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맛있는 여행 코너로 이어가죠. 시합 막바지. 승패는 지구력과 기억력에 달렸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함께하는 조아 바이톤. D-Day가 가까울수록 기억력, 지구력을 높여야 합니다. 기억력, 지구력 향상엔 조아 바이톤. 조아 제약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대한민국 공식 파트너이며 조아 바이톤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조아 제약.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 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상처는 직접 치료하면서 잇몸은 왜 직접 치료 안 했을까? 잇몸을 생각하면 당연한 이치. 이치는 붓고 피나는 잇몸을 직접 치료합니다. 닦으면서 치료하는 요즘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행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윤종신과 함께하는 간피로 이야기. 5분만 더 자고 싶어요. 화장을 했는데도 아파 보인대요. 모르면 몸이 고생해. 문제는 간피로.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간의 노폐물을 없애야 간피로가 풀린다. 간을 하는 게 힘. 우루사. 카누가 라떼를 만들었습니다. 카누니까 라떼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좋다.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카페 카누 라떼. 한국자동차 전문 기자협회 선정 2017 올해의 디자인상 수상. 2017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차 SM6. 따라오는 이들까지 변화하게 만들다. 단지 매력적인 디자인에 머물지 않는 앱솔루트 디자인 밸런스. Beyond Driving SM6.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 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맛있는 여행 시간입니다. 식도락과 미식가 웰빙 전문 기자 잘 먹는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지내셨죠? 네, 봄을 만끽하고 왔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오늘 의상도 노란색 코트를 입고 오셨는데. 개나리가 떠올리시죠? 봄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은 어딜 가볼까요? 장원석 아나운서는 어느 순간에 봄이 왔다고 딱 느끼세요? 이제 꽃이 피고 뭔가 포근해지면서 이게 코트를 안 들고 다녀도 될 때. 코트를 벗을 수 있는 시기에 많은 분들이 봄을 딱 느끼는 건 살갗을 훑는 딱 바람에서 느낀대요. 이 상긋한 봄바람이 있는 섬으로 오늘은 떠나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계절마다 내음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섬에서 맞이하는 봄바람의 느낌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어떨까요? 참 궁금한데요. 어디가 될까요? 오늘 소개할 곳은 섬과 섬들이 이어진 곳이에요. 섬은 바다를 품고 바다는 섬을 감싸 안은 고군산 열도가 있는 군산 앞바다로 떠나보겠습니다. 군산. 이 고군산 열도를 가면은 여러 섬들이 모여 있는 건가 보죠? 맞아요. 고군산 열도라고 해서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가 어우러진 섬들의 고향이에요. 그 고군산 그 열도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섬이 선유도인데 이 선유도에 들어가면 장다도, 무녀도, 대장도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하나의 섬에 들어가면 4개의 섬을 한 번에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선유도에서 즐길 수 있는 봄 여행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선유도가
이 수도권 서울에 있는 선유도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군산 앞바다에 있는 선유도예요. 이름은 다르네요. 네네네. 이름은 같은데 이름은 이제 같은데 내용이 다른 건데 네, 내용이 어떤가요? 그 선유도 같은 경우에는 신선이 논이는 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유도에 가면 봉우리가 있는데 선유봉의 모습이 신선이 마주 앉아 장기를 두고 있는 모습이 같다 해서 그러는데 신선이 놀았음직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선유도를 즐기는 방법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섬에 들어가시면 꼭 자전거를 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전거를 타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유도와 이어진 섬들이 다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시면서 자전거 여행을 즐길 수가 있어요. 붙어있는 섬들이긴 하지만 섬들마다 섬이 가지고 있는 색채가 되게 달라요. 풍경도 다르고 문효도는 지긋한 정말 그지없이 고요한 포구의 마을인 거고요. 선유도는 정말 아름다운 해안가와 산을 품고 있어요. 예. 장자도에 들어가면 귀암괴석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같은 듯 다른 섬의 풍경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섬에 가시면 그 서해안 섬이잖아요. 썰물 때가 되면 갯벌이 쫙 드러나요. 그러면 보통 숙박하시는 분들은 뭐 펜션이나 민박이 요청을 하면 그분들 안내하에 그 갯벌 체험이 가능해요. 예. 갯벌에 가시면 정말 바다에서 나열하는 다양한 갯것들을 직접 손으로 채취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선유도를 대표하는 풍경 중에 하나가 명사심리 해안가인데요. 선유도가 길게 위아래로 뻗어져 있는데 그 해안가를 따라서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백사장이 펼쳐져 있어요. 명사심리가 그 밝은 명사인데 예. 유리알처럼 맑고 고운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도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고 거기에서 맞이하는 봄바람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뭐 서울에서 선유도 갔을 때하고 네. 군산에 선유도 갔을 때하고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르죠. 지금 찾아보니까 이름이 한자까지 똑같네요. 네, 신선이 노는 네네. 섬이라고 해서 수도권에서 신선이 노는 거하고 군산에서 이게 신선들이 노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지 직접 가보지 않고는 모를 것 같은데 네. 진짜 힐링 여행이 될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즐길 것도 많고. 서울에서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 군산까지 안 막히면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광화문에서. 그런데 선유도를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예. 섬이니까 배를 타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군산 여객터미널에서 선유도 들어가는 배편이 있고요. 또 하나 새만금 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그 비흥도와 신시도가 이렇게 다리로 다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신시도에서는 문효도까지 다리가 지금 연결돼서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효도까지 차량 통행을 하신 다음에 문효도에서 자전거나 뭐 차량을 이용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면 선유도까지도 차량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차량이 들어가면 섬의 풍경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 봄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전에 한적한 봄의 풍경을 보시라고 올 봄에 봄 여행지로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서 해산물도 있을 것 같은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선유도에 들어가시면 모든 그 민박집이나 그런 곳들이 이제 그 식당을 같이 겸하세요. 그러면 딱 식사를 주문하면 그냥 섬집에 어울리는 제철에 맞는 섬집 밥상을 내주세요. 예. 가장 맛있는 게 우럭을 꾸덕하게 말려가지고 우럭구이랑 그다음에 물맥이나 그런 생선들을 또 꾸덕꾸덕하게 말려서 탕을 내주시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섬집 밥상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비흥도나 신시도 쪽에 약간 관광단지나 전망대가 생기면서 거기에 많은 식당들이 생겼어요. 거기에 가시면 다른 지역에서 드실 수 없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박대라는 생선으로 탕이나 구이, 뭐 조림찜을 해주는 식당이 있어요. 예. 박대는 가자미가의 생선인데 다른 지역에선 흔치 않거든요. 군산에 가시면 이 단박한 박대도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꼭 먹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서울시의 이모저모를 따뜻한 시선으로 취재하는 많은 청취자분들이 좋아하는 YTN 김선희 기자 연결해서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민의 발인 지하철. 서울시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신속 정확도 중요하지만 이제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교통정체가 심한 서울에서 약속 시간 지키려면 지하철을 타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서울 지하철은 그동안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정시성을 중시했는데요. 예. 앞으로는 이 같은 칼 같은 정시성보다는 승객 안전에 방점을 찍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하철 5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기관사를 2명으로 늘리는 2인 승무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또 영무실과 고객상담실은 안전센터로 개편합니다. 서울시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지하철 안전보강 대책을 내놨습니다. 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1인 승무로 인한 기관사의 업무 부담, 또 비상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서 2인 승무를 1년간 시범 도입하고요. 이후에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현재 메트로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은 2인 승무제로 운영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이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양공사를 통합한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하는 만큼 안전 컨트롤 타워인 이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을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관리 인력을 역마다 2명씩 늘리고요. 지하철 보안관을 모두 50명 충원합니다. 또 차량이 고장났을 때 관제 보고보다 승객 안내 방송을 먼저 하도록 매뉴얼을 바꿨고요. 또 승강장 내 열차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출입문을 모두 열어서 대피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노후 전동차도 싹 바꾸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안전을 위해 노후 전동차도 바꾸는데요. 개통한 지 벌써 43년을 맞은 서울 지하철, 전동차 또 부대시설,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 시설을 대대적으로 교체합니다. 모두 한 8,370억 원 정도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2022년까지 2호선은 460량, 3호선은 150량 등 610량의 노후 전동차를 교체한다고 합니다. 현재 1호선부터 4호선 전동차 1,945량 가운데 60% 정도가 21년 이상 이미 시민을 실어 나른 그런 노후 전동차입니다. 예. 이러한 탓에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했어도 예상치 못한 고장이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젊은 4호선부터 8호선은 연차별로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서 교체 계획 여부를 세울 방침입니다. 예,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비욘세 샌드 캐슬스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e built sandcastles